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연구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입니다만은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원입니다. 특히나 중국 대륙을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던 그 만주 벌판을 다시금 찾아오는 정말 제2의 광개토 대왕의 그 평화의 시절을 구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고든 창이란 미국 변호사들 알고 계시죠? 이때 창은요, 중국 발음 중에 그 장씨가 있습니다. 장. 우리 활궁변에 있는 긴 장자, 그 장씨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몇 장 몇 절 할 때 그때 그 장자를 쓰는 설리자 밑에 이를 조자를 쓰는 그런 장씨가 되겠는데요. 장가둔이라고 중국 이름은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은 고든입니다. 고든 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 X에다가 소식을 올렸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다음 같은 얘기입니다. We are wait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make the most important judicial decision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world is now holding hands with Korea's patriots. We stand with them. They are not alone.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애국자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왜 미국에서 정확한 지금 가장 실효적인 증거를 내놓으면서 중국에게 압박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미국의 공표를 기다리는데 미국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USAID에 대해 갖고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덧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일론 머스크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찾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예산에 상당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지금 거짓으로 마구마구 남용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이죠. 곳곳에 도둑놈들이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해체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중국 공산당을 말려서 고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중국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릴 것인가? 농경사회로 돌려버릴 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미국항에 입항하는 각종 중국산 선적들은 입항료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돈은 15억 원, 20억 원 이렇게 내야만 또 항구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저희들 같으면 지난번에 미국에 보내는 편지에다 이런 말까지 해놨죠. 선박에 중국 사람만 타고 있어도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더라도 그걸 추가적인 입항료를 더 받아라.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독일 등지에서 수출해오던 선박의 주요한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끔
미국에서 정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상당 부분이 미국 해군성 장관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지금 아마 미국의 백악관 안에서도 국가안보보좌관실 내에서 아마도 이런 그 미국의 조선업을 또 미국의 그 신설되는 미국의 군함들을 만들 새로운 그 태스크 포스, 지금 아마 특별팀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대 기후 지방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특히나 울산, 포항, 거제, 부산 등과 같은 가장 최적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소위 부울경 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나 한국을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왜 안 나오느냐.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부정부패,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정부패가 나오죠. 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가시면요, 미국의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금 보관소가 있어요. 포트 녹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럼 그곳을 지금 개방을 해서 과연 미국이 원래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부터 지금 실황 중계를 생중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도둑질을 해먹은 거죠. 훔쳐 달아난 거죠. 개인의 배를 불렸던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미국의 상당 기간 동안에 국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앱스타인이라고 감방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앱스타인의 비밀 파일이 있대요. 그 앱스타인 파일이 뭐냐면 기존에 민주당 쪽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들, 국방장관 한 사람들, CIA 국장 한 사람들 등등의 가장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앱스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으로, 근데 그 별장이 어떤 한 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초청을 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그 섬에 있는 별장에서 어린이들과 어떠한 식의 난삽한 무슨 관계를 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한 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패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물증들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미국 민주당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대신에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많이 돕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그 비밀 요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모종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 우리와 같은 머리 색깔,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닌자라 그러죠. 칼잡이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닌자가 어떤 개념인지. 그러면 닌자들은 어떤 제거해야 될 목표를 제거할 때 절대로 무슨 총을 쏜다거나 무슨 폭약을 쓴다거나 이러지 않죠. 바로 아주 예리한 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고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고 뭘 찾아보나 이렇게 봤더니 우선 해당하는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짓 선전을 하고 거짓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고 가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연극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그리고 기타 민주당 떨거리들, 물론 이재명이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뭘 하는 전문가죠? 바로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여기서 전문 용어를 잘 안 쓸게요. 어지간해 청소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걸레 빠르면 행주 됩니까? 안 됩니다. 똥물에 생수 섞으면 그 물이 생수물이 됩니까? 안 되죠. 여전히 똥물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빨아도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안 되듯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주가 되려면 없애버려야죠. 새로운 재료를 갖다 끊어서 행주를 써야 되겠죠. 절대로 걸레로 썼던 재료는 행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회멸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굴종하고 북한 공산당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담화문에서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큰둥하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시간이 점점 12월 3일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구나라고 머리가 돌아가면,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그림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좌파를 탈출하시는 것도 지능 순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민 여러분들께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청정하려는 노력을 않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 국가를 군림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시원찮은 것들이, 내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공부를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대학을 못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 과거에도 보면요, 이 천출을 천박하게 태어난 것들은요 씨앗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과거 유교 시대 때 표현을 하자면 이것들이 천출이야. 못돼 먹고 못 배우고 쌍스러운 집안에 더러운 핏줄을 타고난 것들이 어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가 헌법기관이라 국회나 대통령보다도 위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과 부패를 알리려고 봐도, 자, 대통령이 초반에 2022년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미국은 조 바이든의 미 민주당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불법 조작 선거를 밝히고 조사를 하고 싶어도 그걸 하다가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도 거짓말로 탄생된 정권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거를 뒤집어서 진실을 찾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목이 떨어져 죽어버릴 수 있었겠죠. 참았던 거야. 마치 한 나라의 고조 유방이 한 왕조를 건국할 때까지 그 수십 년을 고초를 겪고 인내하고 참았던 것처럼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고 난 2년 반 이상을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도널드 J. 트럼프가 다시 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적법하게 헌법에 의거해서 몇 시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놨어요. 그러는 몇십 분 사이에 우리의 정예로운 정보사 요원들이 쭉 벽을 쌓고, 그리고 한미 간에 특히나 미국 쪽에 블랙 오퍼레이션 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때 제가 부대라고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것 대신에. 자, 이렇게 해서 한미 간의 공조, 한미 간의 소위 joint operation, 합동 작전에 의거하여 얘네들이 지금 중국 간첩들이 소탕이 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코드 넘버 99, 99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한 놈을 갖다 넣으면은 100%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99명이지. 그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명령이냐, 그 수요가 얼마냐고 했을 때 말하는 99가 아닙니다. 자, 지금 정확한 수요는 아직도 공표가 안 되지만 어쨌든 중국의 해커 간첩단 공작원들이 대한민국 한 번 더 수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 지금 불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유효적절하게 지금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서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 그야말로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로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한국군의 특수부대, 그 다음에 미군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조인트 연합작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군사법정을 통해서 한국의 쓰레기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 같지가 않죠. 될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 업무로 이제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도 뭐 기각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또 각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법률 용어지만요, 우리가 전혀 이거는 소송이나 이런 신청 절차에 있어서 사용될 때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각이라고 하는 것과 각하의 차이점이 있어서, 기각은요,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를 심리한 결과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우리가 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각은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주장이나 의견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것이 바로 기각입니다. 즉,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청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시를 본다면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도 배척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를 심리할 필요조차도 없이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어서 처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각하는 형식적인 심사에서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즉,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소송이나 요건 미비가 있거나 아니면 관할권의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이 소송은 관할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그러니까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건요, 내용적으로 이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결정이 나와지니까 실질적인 심사를 했지만 배척하고 그냥 없던 일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각하는요, 절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봤을 때 이거는 심리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인해서 배척을 받는 것이죠.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기각이라는 것은 시험 답안지를 보고
오답이야. 오답이기 때문에 불합격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각하는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제출할 자격조차도 없음이라면서 아예 채점 상대가 되지 않고 채점도 하지 않는 경우다. 이걸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 심의는요, 뭐예요? 기각이의 각하예요. 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춘향이로 재판한 거예요. 공수처 오동훈이가 수사 권한도 없는 주제에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께서는요, 당연히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결과는 각하로 나와야 된다. 아마도 지금 문형배나 김미선, 정경미 이런 애들이 뭘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간 상황을 볼 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물론 이걸 우리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란 거라고 뭐라 그러더라? 개견자를 써도 견법, 혹은 개구자를 써도 구법재판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판이 됐다 이런 의미죠. 응?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신자들 아마 척결할 것 같아요. 배신자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1번이 김병주와 박선원, 그 다음에 박범계, 부승찬 이런 국사범들에 해당하는 얘기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까지 사성장군이야 물어요. 사성장군을 한 자가 지금 간첩보다 더한 이재명 옆에 붙어서 공천을 받고 최고위원이 되고 저렇게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는데 과연 미국의 그 주요 기관에 있는 공작관들이 또 각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건 제가 굳이 어떤 분야 전문가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이 전문가 그룹이 지금 아마 심하게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자, 심하게 다룬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심하게 때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심하게 다룬다는 얘기는 영과 혼을 몸에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응? 영혼을 몸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나도 구체적으로 모르겠네. 뇌졸중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뇌출혈로 사망도 있고, 심정지도 있고, 이런 급사하는 종류 형태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박선원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전반부 6개월 동안 상해 총영사로 나갔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들어와서 국정원에 특보를 하고 차장을 하고 기주시장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을 갖다 완전히 파헤치고 찢어 발려가 놨어요. 그러면 중국 가서 왜 6개월 만에 왔을까? 제가 지금 다른 쪽에 우리 요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했던 예상이 맞더라고. 중국에 평양과 연계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평양 지령을 받아서 박선원한테 전달해주고 박선원은 한국 상황을 이 중국에 나온 애들한테 보고를 해서 얘네들이 평양에다 전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인적 네트워크, 소위 우리가 전문용어로 말하면 공작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의 상해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요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북 공작을 했던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마음 먹고 뒤배면 반나절이면 다 확인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선원이가 중국 가서 했던 짓이 무엇이고 거기서 어떤 애들을 만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선원이도 영혼과 육체가 지금 곧 분리될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장관하고 누구보다 준법을 해야 될 박범계 이 녀석도 보니까 이번에 나쁜 짓을 하는 게 행악질이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범계도 아마도 얘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것 같아. 거기다 지금
특전사답지도 않은 그 곽종근이한테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이런 감언이설로 거짓말하고 난리쳤던 부승찬이 이 녀석도 역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가족들도 지금 전부 다 지금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제가 말했던 김병주, 박선원, 또 박범계, 부승찬 얘네들 그래도 뭐 집에 가면 남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떡하나. 지금 배신자들, 한미동맹을 배신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배신하고 했던 이자들,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이런 애들 지금 제가 걔네들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보장을 못 하겠어요. 특히나 제가 젊은 날 같이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던 지금 우리 CIA나 아니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인간병기 리셀 웨펀이라고 그러죠. 육해공 어디에서나 작전이 다 되는 그런 전천후 그 요원들이 자 지금 즐비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러 왔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왔다 그래 그 친구들이. 그 라이센스가 무슨 라이센스 했더니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뭐 하는 라이센스? 이런 거 하는 라이센스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전문가 그룹에서 자 이거 하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슐레이만이라고 이란의 혁명 수비 대장을 했던 그 이란 군부의 최고의 총책이 있었죠. 자 옆에 나라 이라크 바그다드에 가는 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인자한 MQ9과 여러 준비된 소품들에 의해서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나중에 봤더니 슐레이마니가 발견이 됐는데요. 몸이 이렇게 잘려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내장 부분도 남지 않게 어떻게 탔는지 새까만 숫덩이가 돼갖고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김병주나 박범계, 뭐 부승찬이, 박선원이 특히 박선원이는 지금 이북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조선노동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소식을 전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 박지원이는 미국과도 거래를 하는 2중, 3중 스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박지원이는 별로 안 믿는데 근데 박선원이는 확실하게 북쪽 애들이 흡수해 놓은 애야. 그러니까 얘도 평양에 어딘가 자식이 있을지도 모르지. 흡수했다라는 그 말은요 함부로 쓰질 않습니다. 북쪽 애들이 반드시 자기들한테 완벽하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쓰는 말이 흡수되었다 그러는데 박선원이 또 흡수된 애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엊그저께 한미 의원 무슨 뭐 연맹인가 뭐 동맹인가 뭐가 하나 만들어져서 보니까 거기 친중 간첩들 다 들어와 있더라고. 정동영이도 들어와 있어, 권영세도 들어와 있어, 나경원도 들어와 있어. 깜짝 놀란 거는 우원식이도 들어와 있어. 정동영이는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응? 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정말일까? 모르겠어요. 자 어제간에 북쪽에서 들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흉흉해. 소위 말해서 한국에 있는 원래 와이프들이 그 소식을 알면 같이 살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국회의원 하니까 돈 잘 벌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어디 다니면서 애나 만들고 다녔어 뭐 이런 게 확인될 경우에 왜 그러냐면 북쪽 애들이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배란일자가 되어 있는 여성 동무들을
남조선의 정치인들, 남조선의 학자들, 남조선의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또 뭐 목사들, 신부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배란기 맞춰서 애들을 집어넣어. 그 합궁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가 임신이 돼. 그럼 걔네들은 당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덜커덕 임신을 하고 그 임신한 애를 낳아야 된단 말이야. 그 애들이 벌써 지금 20대가 된 거야. 그러면 20대가 됐으면 공작원으로 쓰기에 딱 좋은 나이지. 젊을 때니까. 그러면 뭐 20대 큰아이들의 뭐 사진이나 동영상 해갖고 중국에 와갖고 쫙 보내겠지. 애들 전화번호 다 알잖아. 뭐 박 선생, 이 선생, 정 선생, 뭐 많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앞으로 이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인데 보니까 이제 20살이 넘으니까 이제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랑 닮은 구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코가 딱 깨갖고 북쪽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놈들 이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양을 중성자탄 같은 걸 터뜨려서 생명만 죽여버리고 생명만 그러니까 어디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문건을 갖다 다 찾아서 충성서약한 거.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딜레마 빠지는 게 야, 박 선생 애도 있고 정 선생 애도 있고 뭐 조 선생 애도 있고 뭐 황 선생 애도 있고 뭐 다 그 애도 있는데 이 중성자탄을 썼을 경우에 생명체들이 어디로 떠나가 버리니까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물인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 상황이 돼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넘겼던 USB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북쪽은 돈도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곧 지금 3월달이니까 4월, 5월, 6월까지가 춘궁기예요. 전쟁용으로 쌀 쌓아놓은 건 있어도 주민들한테 쌀을 안 풀어. 왜? 작년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쌀이 없어요. 거기다 지금 인플레는 엄청 돼갖고 1달러에 뭐 7,000원, 8,000원 하던 북한 돈이 지금 1달러에 3만원, 5만원을 지금 띄어요. 돈이 아니라 이게 휴지야, 휴지.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북한은. 자, 그런데 이 북한의 목을 메고 북한이 나의 조국이라고 떠드는 놈이 있잖아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러면서 쎄쎄 이렇게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경박하게 천하게 떠드는 이런 천출이 있죠.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뭐 지네 형수님한테 뭐 여자들 음부를 갖다 찢어버려야 된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애래. 그리고 뭐 다른 영화배우하고는 공짜로 아니 놀았으면 최소한도 옛날 같은 버스 토큰이라도 줘야지. 공짜라는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응? 근데 그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기 회음자리에 점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구치소 들어갈 때 팬티 벗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항문 검사를 할 테니까 그때 이제 교도관들이 딱 해서 플래시 비춰서 보면은 거기 점이 있는지 아니면 지 말대로 제거했는지 알겠지. 어떤 자세를 했길래 여성이 그 밑에 회음에 점이 있는 걸 알까? 암만 생각해도 무슨 자세로 했길래 그 점을 갖다가 또렷이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과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거기다가 지금 문영배는 그 뭐 요즘 들어보니까 별명이 생겼더군요. 색마, 혹은 뭐 색광 이렇게 해갖고
그 일본의 그 어린애들, 그 학생 옷을 입고 속옷 안 벗고 뭐 걔네들이 가랭이를 벌리고 있으면 그 아래 뭐 여자애들 치마 속에가 다 보인대. 그래갖고 그런 거를 보던 이런 관음증 환자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4월 18일 날 나오게 되면 아마 시름시름 앓다 갈 거예요. 왜? 이유는 몰라. 아마 뭐가 지나가면서 쏠 거야.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전 그런 장비들이 한번 지나다니면서 한번 쏘면은 몸이 어떻게 좀 많이 파손이 되는 모양이에요, 장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있는 애들은 생물학적인 목숨이 좀 원래 목숨만큼이나 이제 살려고 한다면 이번에 결정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본인들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지만 그 뭐 김미성 같으면 남편, 또 문형배 같으면 부인, 아내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애들 물론 피해 보지. 만약에 뭐 미국에 유학이라도 가 있다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잡아다 그냥 사창가에 창녀촌에 팔아버리든가. 뭐 여자로서 뭐 사창가에 팔려가면 뭐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끝나는 거지 뭐. 어? 처녀의 몸으로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창가에 들어가서 도망이나 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미국에 사막 많잖아요. 사막에 끌고 가가지고 파묻어 버린 거지. 따끈따끈한 모래찜질하게. 그럼 뭐 한 몇십 일,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말라 비틀어진 이제 미이라로 발견이 된다거나 이러겠지. 지금요 리석기 동무, 윤미향 동무, 림종석 동무 이런 애들이 미국 가 있거든. 얘네들 지금 다 이중 스파이 짓 하고 있을 거야. 내부 첩보 다 갖다 주고. 왜? 새끼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거나, 또 미국한테 약점이 잡혀 있거나. 림종석이 같은 애들은 한때 그냥 완전히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형님 살려주세요 막 해갖고 지금 아주 협조 잘하는 아이로 지금 정평이 나 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러는 미친 개소리라는 인간들이 있다는데 정신들 차리기 바래요. 탄핵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 대 몇이 되든지 간에 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각의 내용이 아니야.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불법이야. 멋대로라고. 지들 멋대로. 누가? 공수처 오동훈이 이 존경스러운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애들이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대통령은요, 돌아오면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경찰, 국정원, 그 다음에 국세청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안보 관련된 권력기관을 싹 뜯어 고쳐야 돼. 응?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애들을 거기다가 장으로 꼽고, 그 다음에 부부서장으로 꼽고 이렇게 해갖고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단시간 내에 척결을 해야 돼. 늘 얘기하잖아요. 응? 인용이 됐을 경우에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 발동해서 데프콘 1 때려버리고 전시 상황에서 군법재판소 연다 그랬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각하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데프콘 1 발동시키면서 전시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주고 한미연합의 특수부대 요원들 통해서 모조리 잡아들여야 돼. 그래 군법회의에서 1심, 단심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뭐로? 사형. 아니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형벌을. 그런 걸 통해서 나라를 정리를 해야 되죠. 얼마나 하면 될까? 한 100만 명 하면 될까? 아니면 한 300만 명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나라가요, 지나간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한 이래로 지난 33년여간
중국 공산당의 소위 말하는 와해 공작, 침투 공작, 역용 공작 등등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전 사회가 중국 공산당에서 잡혀먹혔어. 제2의 6.25예요 지금. 낙동강 전선도 아닙니다. 지금 부산까지 내려갔어. 해운대구 뺏기고 지금 서면까지 들어오고 있어. 몇 평 안 남은 상태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역전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업무 복귀하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제2의 건국을 하는 겁니다. 제2의 건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시기를 건너왔을 때보다 더 결기를 갖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돌아왔고 탄핵은 인용이 안 되고 각하로 결판이 날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을 일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야흐로 만주벌판을 우리 땅으로 다시 되찾아오고 미국과 함께 중국을 갖다가 갈갈이 찢어서 특히나 이 우리 서해안 쪽에 면에 있는 뭐 요령성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해남도까지 해안 지역은 전부 다 우리가 우리 땅으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지금 중국어 별 볼 일 없잖아요. 중문과 안 가잖아요. 1990년대에는 중문과가 서울대 같은 경우도 영문과보다도 중문과 애들이 커튼에다 놓고 막 그랬었는데 훗날을 위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복속시키고 지배하려면 때로는 중국어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지금 뭐 방송을 길게 한다 뭐 나무라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때 5분 10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늘 또 40분이 넘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송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지만 경청해 주신 분들이 많다는데 우리가 또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결기를 갖고 그 용기와 결기를 견지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보다도 더 열심히 살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더욱더 융성 발전시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